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토트넘 대 아스날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당한 위기. 뉴캐슬 원정에서 대패하면서 5위로 떨어진 상황이고 아스날과 첼시라는 런던 라이벌과의 매치가 연달아서 있다. 사실 토트넘의 위기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공격적인 전술이 읽혀버린 것. 지난 경기에서도 뉴캐슬이 전술적으로 대응을 하자 빌드업에서의 미스와 광활한 뒷공간이라는 약점이 크게 드러나는 모습이었다. 이 와중에 두 풀백이 모두 날아간 상태인데 특히 빌드업 상황에서 양 측면의 공간이 크게 벌어진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듯하다. 아스날이 확실히 전방 압박에서 1대1로 상대에 대응하는 움직임이 상당히 좋다. 지난 매치에서도 점유는 밀렸지만 상대가 거의 찬스를 잡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양상은 칭찬할 수 있었을 것. 아스날 입장에서는 상대 풀백들이 전부 OUT 되어버린 것도 상당히 큰 요소. 특히 사카 마이너스 웨데고르가 있는 우측과 트로사르가 이 경기 이골로 좋은 왼쪽의 조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듯하다. 아스날이 우세한 흐름이다. 결국 토트넘의 공격적인 전술에 대한 리스크가 크고 양 풀백의 누수로 인해서 아스날의 측면 공격이 날개를 달 수 있게 된 상황. 아스날이 전방 압박으로 상대가 공격적으로 밀고 나오는 상황에서의 대응도 지난 경기에서 깔끔하게 해냈는데 이 상태에서는 전방에서 공을 끊어버리고 공격을 하는 것으로 상대를 공략하기도 했다. 금일 두 번째 경기 볼로냐 대 우디네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디네세를 격파하면 UCL 가능성이 더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다. 물론 우디네세의 수비력에 대해서는 볼로냐도 꽤 까다로워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지만 홈에서는 경기당 0.5골에 미달하는 압도적인 단단함을 가지고 있는 상황. 지난 경기 살레마이커스와 지르크지가 모두 좋은 활약을 펼치는 모습이었기에 어느 정도 화력에서도 기본만 한다면 지키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수비를 바탕으로 밀란이나 유베르 원정에서 잡아내는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물론 토백 마이너스 데울로페우가 모두 없는 상황이 썩 달가운 상황이 아니라는 점은 매한가지. 페레이라가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를 소화할 수는 있지만 창조성보다는 강한 압박과 수비에 기여하는 자원이라고 봐야 한다. 최전방 루카도 고립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것. 볼로냐가 신승하는 것을 기대해야 할 듯하다. 일단 볼로냐도 우디네세의 수비력을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으로 볼 수 있을 듯. 물론 기본적으로 홈에서 볼로냐가 상당히 강한 전력이라는 점은 명백할 것이고 한 골 싸움에서도 볼로냐가 이득을 전반적으로 잘 보는 편이었다. 금일 세 번째 경기 스트라스부르 대 오지시니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빌드업을 중앙에서 정교하게 하는 것에는 재능이 그다지 없는 편이다. 하지만 스트라스부르의 무기는 수비와 압박에서의 힘. 오히려 니스가 이런 유형의 팀에게는 속공을 할 기회 자체가 사라지면서 부진한 흐름. 스트라스부르가 니스를 상대로 상당히 진땀을 빼게 만드는 수비적인 강세에서는 기대를 걸어볼 가치가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확실히 강호들보다는 약체를 상대할 때가 문제. 특히 원정에서는 6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 무패지만 그 아래 순위를 상대로는 2승이다. 그나마 1-0으로 이긴 두 경기가 전부라서 시원한 경기를 한 번도 기록하지를 못했던 셈. 결국 라인을 내린 상대를 파괴할 지공에서의 영향력이 너무 부족한 것이 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무승부를 기대하는 것도 합리적일 것으로 본다. 니스가 속공을 하지 못하도록 스트라스부르가 라인을 내리면서 보수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 실제로 이 상태에서 니스를 상대로 재미를 꽤 본 전적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나마 스트라스부르가 공격 상황에서의 전개에 아주 은한 팀이 아니라는 점이 니스 입장에서는 다행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메넨글라트 바흐 대 우니온 베를린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니온을 상대로는 아주 약한 편이었다. 일단 우니온의 강력한 중앙 압박의 역습도 잘 통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본인들이 역습에 당하는 양상. 올 시즌에도 중원에서
1차 저지선 역할을 잘해주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현재 코어 라인 부상도 상당히 많은 모습이다. 그나마 우니온의 힘이나 전방에서의 저력이 많이 떨어진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일 듯. 우니온의 문제라면 일단 공격. 수비는 라이프치히나 프랑크푸르트, 레버쿠젠을 상대로 중앙을 막아버리는 것으로 실점을 통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공격은 사실상 고젠스의 개인 기량에 맡기는 편. 지난 경기 어시스트도 고젠스가 했고 최근 4경기 1득점으로 빈공 양상이 심각하다. 겨울에 베커 등 공격수들을 대거 이적시킨 탓도 있다는 평가. 무승부를 기대해보는 매치. 메넨도 우니온의 중앙 압박을 잘 뚫어내지는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우니온 입장에서도 고젠스에게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양상이 달갑지는 않다. 우니온 전방에서의 무게감이 겨울 이적 시장을 거친 다음에는 더 떨어졌다는 평가다. 금일 5번째 경기 그라나다 대 오사수나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라나다가 상당히 공격적인 스타일을 벌였다고 할 수 있을 듯. 실제로 최근 5경기에서는 4골만 허용하면서 오히려 짠물 수비의 덕을 보고 있는 양상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 공격력을 상당히 포기해야 하는 상태. 오픈 플레이에서 기대 득점이 1점을 넘긴 경기는 하나도 없었고 적극성이 떨어지면서 펠리스트리도 뭔가를 할 수 있는 건덕지는 많이 사라졌다. 오사수나도 현재 부디미르가 없으면 타겟 플레이와 득점을 모두 책임질 수 있는 선수가 없다. 지난 경기에서도 타겟형 스트라이커의 세컨볼과 이선의 골 기록으로 한 골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부디미르의 대체자가 리그 3골에 그치고 있는 가르시아라는 점은 스탯상으로 매우 아쉽다. 그나마 500도 서슴지 않고 쓰면서 수비를 견고하게 하는 플레이에 대해서는 신뢰를 어느 정도 해볼 수 있다. 무승부를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일단 그라나다고 상당히 짠 물수비 팀으로 거듭났다고 보는 것이 옳아 보이고 오사수나도 서슴지 않고 500을 가동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많은 상태에 물론 오사수나가 부디미르가 있었다면 언더 양상에서도 유리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하나 부상 상황이라면 전방 파괴력은 상당히 떨어진다. 금일 6번째 경기 본머스 대 브라이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브라이튼을 상대로는 아주 약했던 전력. 브라이튼이 본머스의 강한 압박이 붙기 전에 전개를 하는 식으로 가면 본머스의 압박도 상당히 무력화된다. 물론 현재 브라이튼의 미토마가 없는 것은 엄청난 이득. 지금까지 본머스를 온더볼 양상에서 매우 잘 괴롭힌 자원이었고 본머스 상대로 3골을 기록하는 등 본머스 킬러 노릇을 톡톡히 해왔다. 수비에서의 부담이 꽤 줄어들 것 같은 상태. 현재 공격 유닛들의 구성이 완전하지 않은데 이 와중에도 플래너의 변화가 없는 점이 아쉬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다른 전력들이 강하게 전방 압박을 하자 브라이튼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양상이 다수. 최근 5경기에서도 2골만 기록하는 등 미토마 마이너스 마치 듀오가 양 측면에서 활약하던 시절과는 확연히 득점력이 줄어든 모습이다. 본머스가 승리를 거둘 수도 있을 듯. 브라이튼이 미토마와 마치가 있던 상황보다는 확실히 공격력이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 전방 압박에 상당히 고생하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본머스가 강하게 대인 압박에 들어가면 브라이튼의 전개도 꽤 곤란을 겪을 수 있고 본머스의 기동성에도 부담을 느끼게 될 것.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